네, 안녕하세요. 알찬지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스마르크가 나폴레옹 3세를 상대하며 어떻게 빈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일의 통일을 달성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공동 전쟁을 통해서 슐레스비 홀스타인 공국을 점령한 후 비스마르크는 이 공동 군사 작전을 오스트리아 실책으로 뒤바꿔 놓았는데요. 일단 슐레스비 홀슈타인 공국은 프로이센에서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매우 먼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슐레스비 홀슈타인 공국을 놓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나폴레옹 3세의 어떤 모순적인 태도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나폴레옹 3세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통일은 두려워했지만 또 독일의 민족주의적인 반향에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는 프로이센이라는 국가에 굉장히 나름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프로이센 3세가 독일 민족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나폴레옹 3세는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경쟁에서 절대로 프로이센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나폴레옹 3세의 생각에서는 프로이센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 보였죠. 사실상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의 패배를 거의 확실시했기 때문에 프로이센에게 중립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할 경우 프랑스는 프로이센에게 우호적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비스마르크에게 나폴레옹 3세가 한 제안이었죠.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만약에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우호적 중립을 유지한다면 프로이센 역시 프랑스가 벨기에를 침공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봐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는데요. 만약에 프랑스가 벨기에를 공격해 점령한다면 영국은 이에 대해 심기가 불편할 것이고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 3세는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패배한 후에 본인만의 나름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일단 프로이센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서부에서 보상을 제공하고 또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였던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 넘어갈 것이며 독일 연방의 북쪽에는 프로이센의 후원을 받아서 북독일 연방이 창설되고 독일 연방의 남쪽 지역에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후원을 받아서 남독일 연방을 창설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폴레옹 3세는 일단 권력 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왜냐면 프로이센이 결론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설사 이러한 본인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 3세는 실패하게 되었죠. 비스마르크는 나폴레옹 3세가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했고 그래서 프로이센이 아주 손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오스트리아의 편을 들었던 독일 연방의 국가들은 대부분 프로이센에 병합되었고 독립을 유지했던 일부 국가들도 외교정책, 입법 등의 정책에서 프로이센의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독일의 통일은 정말로 실현되기 직전이었죠. 독일의 통일에 마음이 급해진 나폴레옹 3세는 스페인 왕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요. 스페인 왕이 계승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의 국왕에게 프로이센 왕가에서 스페인의 왕위 계승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도발적인 요구에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1세는 프로이센의 대사에게 명확하고 인내심 있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일을 비스마르크가 알게 되자 비스마르크는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는 마치 프로이센 왕이 프랑스 대사를 꾸짖은 것처럼 꾸민 정보를 언론에 유출시켜서 프랑스로 하여금 반 프로이센 정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중들은 전쟁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나폴레옹 3세는 결국에 이 전쟁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도 다른 독일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이센이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마침내 독일의 통일이 달성되게 됩니다.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독일의 통일이 선언되게 됩니다. 비스마르크가 성공했던 것은 그가 보수주의자였음에도 그 어떤 이념보다도 프로이센의 국익을 우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정치적 경력을 자유주의 혁명에 반대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원래 이념상 보수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본인이 옹호하는 그런 가치보다도 프로이센의 국익을 훨씬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프로이센의 보수주의자들이 빈체제 합의에 따라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의 그 독일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에 도전해서 프로이센이 더 우월한 위치에 서도록 군사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보수주의적 가치를 위해서 유럽의 정통성 있는 군주들끼리 단결하는 것이 훨씬 더 프로이센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국내적 적변이 국내적 불안 그리고 나아가서 외교적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스마르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러시아 혹은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훨씬 더 안정적인 국내 제도를 갖고 있고, 또 비스마르크가 재상이었을 당시에도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내부 정치를 굉장히 훌륭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프로이센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내부적 격변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따라서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혁명을 어떤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유럽의 어떤 자유주의적 혁명의 물결이 펴진다고 해도 프로이센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기에서 안전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런 빈체제 합의상,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군주들끼리 연합하는 것보다는 프로이센의 실질적인 국익인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몰아내고 프로이센이 독일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스마르크의 통찰은 아주 정확했고, 그는 자신의 과업을 완수해서 독일을 통일시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독일은 사실상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고, 과거에 프랑스가 유럽에서 패권적 지위를 노리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독일이 그러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이 염려하는, 말하자면 이런 세력 균형을 파괴하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독일이 너무나 강력해진 나머지 다른 국가들이 아무리 연합해도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따라서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딜레마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의 아주 천재적인 좀 기만적인 외교술을 사용해서 이러한 위기를 훌륭하게 관리해냈지만, 그의 후임자들은 이 복잡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훌륭하게 관리해내지 못하고 대신 군비 증강을 통해서 힘을 키우면서 본인들의 안보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군비를 증강하면 증강할수록 다른 국가들에게는 전쟁 준비로 보일 뿐이었고, 결국에 유럽은 세계 1차 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스마르크가 통일 이후 독일의 복잡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관리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